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간밤의 디지털 자산 시장은 16,800달러대,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1,250달러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큰 변동은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금 보시면은 1%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이 좀 호키시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달러 인덱스도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 선물 시장 보시면 반등은 좀 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그런데 뭐 큰 폭의 반등은 아니고요. 여전히 80달러 밑에. 그 다음에 금 가격은 온스당 1840달러 뭐 이런 거였는데 조금 뒤로 물러서서 온스당 1837달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은 보시면 3.7%. 큰 변동은 없는데요. 이게 계속 내려가다가 약간 주춤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에 그 고용지표 이걸 기다리고 있죠. 자, 거시경제적으로는 이 연준의 가장 강력한 매파 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오히려 좀 뉴트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는 고점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막을 정도의 그 높은 수준에 조금 금리가 현재보다 지금 현재 금리가 좀 낮은 편이기 조금 낮은데 어쨌든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약간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블러드 총재가 굉장히 강력한 매파였거든요. 막 가능하면 100bp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연초에 이 연설 첫 번째 연설은 비교적 중립적인 매의 발톱을 좀 숨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면 이제 이 연준의 그 조지 에스터 총재 이 양반은 또 상당히 비둘기파거든요.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연준을 떠나게 돼 있는데 5% 이상 금리가 올해 내내 계속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동안 어쩌면은 내년도까지도 5% 이상 금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올해 은퇴하거든요, 이 양반은. 그래서 연준 내에서도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주식시장을 좀 약간 멈칫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시장 내부로 들어와 보면은요, 제가 어저께 나왔던, 어제 밤사이에 나왔던 뉴스들을 쭉 봤는데, 사실은 큰 이슈는 없어요. 오늘 밤에 나오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이제 금요일날 고용지표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디지털 자산시장 내부에서는 이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FTX하고 거래를 많이 했던 이 은행 실버게이트 얘네가 지금 골칫거리입니다. 우선 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제네시스가 지금 출금을 못 해주고 있고 제미니하고 관계 때문에 연초부터 이 실버게이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CEO 실버게이트하고 뭐 싸웠고 돈 갚으라는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뭐 이런 상태죠. 근데 이제 DCG는 DCG는 그레이스케일 펀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골칫거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DCG는 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줘야 될 돈은 있는데 수중에 돈은 없고 외부에서 투자 자금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되고 빚쟁이들은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뭉개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파는 겁니다. 회사를. 제네시스도 팔고 그레이스케일도 팔고 그러니까 DCG 그룹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죠. 왜냐면 추가 자금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누군가가 DCG를 살려주기 위해서 돈을 넣어줘야 되는데 누구도 지금 선뜻 나서지 않는 형국이니까 제일 좋은 건 잘라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는 한 DCG는 이게 이렇게 갈 수 없고, 제미니에 묶여있는 그 디파이 언 상품 같은 거요, 대출 상품 같은 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고팍수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고팍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객 돈을 못 주고 있는데 바이낸스에 뭐 회사를 판다 만다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질질 끌 수 없죠. 결국은 이제 잘라서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빨리 그 현실 인식을 하고 베리 실버트가 DCG를 일부 팔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헐값에라도.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버게이트는 어저께 주가가 거의 50% 폭락을 했어요. 지금 실버게이트는 은행이거든요. 뭐 캘리포니아에는 조그만 은행이지만 FTX하고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예금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이제 FTX가 망가지면서 실버게이트가 같이 망가지거든요. 어저께 실버게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원을 하겠다. 40% 그 직원들도 인력 감축도 하고 갖고 있는 자산도 팔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버게이트는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객 예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을 돌려주고 있는 상태고 감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을 하나 은행 문이 지금 닫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버게이트도 감당할 수 없으면 문을 닫아야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제네시스나 이 그레이스케일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선언하고 팔아야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얼마 전에 이날 또 감원 발표를 또 했어요. 제네시스는 감원 발표를 또 했어요. 지난 여름에 그 3여로 캐피탈에 얻어 터지고 나서 감원을 했고, 또 제네시스 또 감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감축하고 뭐 이러는 건데 감당이 안 되면 팔아야죠. 결국 실버게이트도 문을 닫거나 팔거나, 그다음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문제가 되는 계열사를 팔거나 이래야만 이게 해결이 되겠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 비트코인 내부에서 17,000달러 이게 보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이 내부적인 문제로. 그다음에 이제 거시 경제적인 거는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요. 5% 이상 금리가 한동안 진행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제 프라이싱을 해야 되니까 요 두 건,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실버게이트 문제가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몇 가지 뉴스들, 단신들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코인게이프에서 자기네들이 볼 때 BNB, 리플, 에이다 이렇게 세 개가 올해 많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BNB는 바이낸스가 만든 코인이고, 리플은 뭐 다 알려져 있고, 에이다 카르다노인데요. 코인게이프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이게 상승할 만한 뭐 포텐셜이 있다 이런 건데, 다 이렇게 억눌려 있던 게 올라오는 건데요. 리플의 경우에는 이제 소송 문제가 있고, 에이다의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해서 느리지만 그 커뮤니티를 확장해 가고 있다 이런 거고, BNB는 FTX 사태 이후에 계속 떨어졌다가 이제 리바운드를 해야 되는 그런 걸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근데 과연 코인게이프가 주장한 이런 논리들이 시장에 먹힐 것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비트코인도 17,000달러를 뚫지 못하고 있는데, 아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면 뭐 사고팔고 하면서 뭘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BNB나 리플이나 에이다 같은 알트코인들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낼 만한 상황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쭉 설명 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거래량 점유율이 이제 50%를 돌파했다는 것인데,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 17,000달러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알트들이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떤 트렌드를 만들 만한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증시는 그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졌다. 반면 연준 내 초강경 매파였던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오히려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뚱맞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휴전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러시아 정교회는 설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러시아 정교회가 그야말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그 일대의 종교니까요. 그래서 그 러시아 정교회가 생각하는 성탄절에 휴전을 하자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뭐 위선적이다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몰리는 거죠. 휴전하자고 할 정도로.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뭐 반대하고 있는 거고, 이제 다음 달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어가는데요. 이 전쟁이 참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이 바이낸스가 만든 BUSD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시총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반면 USDT와 USDC는 시총이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기사고요. 비트코인의 이 슈퍼 고래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 그런데 소매 투자자는 팔고 있다. 이게 이제 크립토 슬레이트가 보도를 한 건데요. 뭐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트렌드를 보자는 거죠. 지금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17,000달러니까요. 이거를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되죠. 그 다음에 뉴욕 검찰이 셀시우스 전 CEO를 고소했다. 이건 뭐 오래된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DCG하고 실버게이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셀시우스라든지 뭐 몇 개 보이저라든지 이런 이미 작년 테라루나 사태 때문에 망해버린 회사들이요. 이거는 지금 뭐 설거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실버게이트하고 DCG 그룹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FTX에 유탄이 와서 지금 상처를 입었는데 이걸 수술을 통해 살릴 거냐 아니면 정말 뭐 안락사를 시킬 거냐 이런 문제 있는 거죠. 이런 건 뭐 그냥 단신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 다음에 CME의 암호화폐 관련된 그 거래량이 2년 내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죽어버린 거죠.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관심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라서. CME가 반짝 그 주목을 받았던 게 선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텀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음 사실 진짜 호재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아주 요원해 보입니다. 지금 뭐 FTX 터졌지, 또 이런 은행들이 개입할 때 문제점,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은행들이 취급할 때 문제점을 지금 미국 금융당국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주기 쉽지 않고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리플과 SEC 소송 쉽게 이렇게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감독 당국들의 태도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될 때입니다. 뭔가 새로운 거 할 때가 아니고. 그다음 미국의 11월 무역 적자가 많이 줄었다는 거고요. 코인베이스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또 오늘은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주가 목표치가 좀 내려왔거든요. 투자은행 한 군데에서 코인베이스의 주가 목표치를 내리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고요. 휴전 제한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진 크레이머 이 아저씨는 SEC가 바이낸스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SEC만 우려합니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우려하죠. 바이낸스가 과연 고팍스를 제대로 인수할 수 있을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바코인이 3조 개 이상이 한꺼번에 이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더리움 고래 거래량이 또 늘어나고 있다. 이건 긍정적이다. 지금 이더리움은 3월 중으로 그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물량을 좀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하는 업그레이드인데 3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앞두고 이더리움이 이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리도 토큰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스테이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리도 프로젝트, 리도 파이낸스 이 프로토콜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DCG에 대한 경고, 실버게이트 주가 폭락, 이런 얘기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앞서 나온 이 ADP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또 고용이 많이 늘어났네요. 근데 이거는, 이 데이터는 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어서 고용지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나올 고용지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전 방송 요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은 17,000달러 앞에서 머뭇머뭇 계속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 레거시 금융시장은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고요. 디지털 자산시장 내부에서는 DCG 그룹, 그다음에 은행이죠. 그 FTX하고 거래를 많이 했던 실버게이트, 여기가 이제 골칫거리다. 이 두 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오기가 어렵다. 비트코인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트렌드를 만들 정도의 움직임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따가 오후 4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고요. 방송 마무리하는 시간은 오전 7시 59분이네요. 감사합니다.